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역사적 논쟁, 그 현장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여러분이 알고 있던 동아시아 역사관이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충격적인 세미나장의 진실. 2023년 10월 뉴욕 국제언어학회 본부 제78회 국제 언어학 심포지엄에서 전 세계 최고의 역사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동서양 언어의 교류와 정체성. 베이징 대학의 왕정민 교수가 탄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발표 주제는 중화문명 세계 문자의 시원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모든 문자와 문화는 중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왕 교수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묻어났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도 결국 한자의 영향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반도는 항상 중화문명의 변방이었습니다. 세미나장에 참석한 학자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콜롬비아 대학의 사라 브라운 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역사를 뒤바꾼 충격적 증거들. 왕 교수님, 죄송하지만 심각한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한반도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유물들은 기원전 2000년경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갑골 문자보다 훨씬 이전의 것이며 여기에서 발견된 문자의 흔적은 중국 문명과는 독립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왕 교수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DNA 분석 결과는 상나라의 건국 세력이 특공이족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동아시아 문명의 발상지가 한반도와 만주 지역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실은 순식간에 술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 교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강한 어조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그건 전혀 신빙성 없는 주장입니다. 우리 중국의 5000년 역사가. 그러나 그의 말은 브라운 교수가 제시하는 연이은 증거들 앞에서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한반도 문명의 충격적 실체. 서울대학교 김민준 교수의 발표는 세미나의 절정이었습니다. 그의 첫 슬라이드에는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발견된 수많은 고고학적 유물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반도에서 발견된 갑골 문자, 이전 시기의 문자 흔적이었습니다. 청동기 유물에서 발견된 이 문양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체계적인 상형 문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서 유한 문명과 두이족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고고학적 발굴 결과는 유화 유역의 청동기 문명이 한반도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청동기 제작 기술의 발전 과정을 보면 오히려 한반도에서 중국 대륙으로 기술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글의 위대한 비밀. 김민준 교수는 왕 교수의 한글이 한자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증거들은 한글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문자 체계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작 원리를 분석해보면 한글이 한자와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철학과 과학적 원리로 창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모의 제작 원리는 천지인의 철학을 기하학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이는 당시 세계 어떤 문자 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한글의 과학성을 강조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담긴 음운 분석은 현대 언어학의 관점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혁신적인 언어학적 성취였습니다. 또한 한글의 제작 원리는 현대 컴퓨터 언어와도 놀라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기본 요소들의 체계적 조합을 통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글은 마치 15세기의 디지털 코드와도 같았습니다. 이는 한자의 개별적이고 비체계적인 문자 구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무너지는 중화문명 신화. 브라운 교수는 다시 탄상에 올라 지난 20년간
수집한 방대한 언어학적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은 갑골 문자의 형성 과정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상나라의 갑골 문자에서 발견되는 여러 글자들이 실제로는 동이족의 문자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갑골문의 전복 기록에 사용된 용어들 중 상당수가 고대 한국어의 어휘 체계와 놀라운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전학적 연구 결과였습니다. 상나라 시대 왕족 무덤에서 발견된 유골의 DNA 분석 결과 그들이 통이족과 동일한 유전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중국 고대사의 핵심 왕조가 사실은 동이족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격분한 중국 학자의 퇴장, 이제 왕 교수의 주장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발언을 시도했지만 더 이상 어떤 학자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 교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것은 모두 서구 학계의 음모다 라고 외치며 세미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퇴장과 함께 동아시아 문명사의 오랜 패러다임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재조명되는 한반도 문명. 옥스포드 대학교 제임스 윈터필드 교수는 이 역사적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날의 세미나는 단순한 학술 토론을 넘어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역사관의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국제학계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고 많은 학자들이 한반도 중심의 문명 전파서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물들은 이 지역이 동아시아 문명의 발상지였다는 사실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견된 청동기 시대의 문자 자료들은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위대한 역사, 이제 동아시아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반도의 찬란한 문명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변방 문화로 우리 자신을 인식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문명이 얼마나 위대했고 그것이 동아시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